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의혹이에요. 봉사활동도 가짜라는데 검찰이 조국 장관 딸 봉사활동도 가짜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그 표창 자체의 위조, 네.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활동 내역, 봉사활동 내역도 위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창장 자체도 이제 위조인데 보시면 이제 날짜는 무슨 얘기냐면 표창장 2011년 9월 7일로 기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저걸 기점을 해가지고 공소시효 7년 계산해서 그냥 청문회 날 밤에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일단 공소시효 만료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위조 시점은 그 이후라는 거죠. 2013년. 왜냐면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위조하듯이 문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찍은 게 아니라 컴퓨터 상에서 파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럼 파일 생성 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검찰에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3년인 거죠. 2013년인 건 뭐냐면 서울대 의전원 입시가 있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론이지만 공소시효는 남았던 겁니다. 검찰 나중에 확인한 거긴 하지만요. 그걸 하나 이제 어제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저 밑에는 딸 표창장에다 아들의 특강 수료증도 여러 건 문서 발견했다는 건 이 부분이요? 예, 역시 지금 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문서 이제 출력해서 도장 찍은 게 아니라 파일로 다 정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파일이라는 건 사실 여러 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표창장 말고 다른 것들도 위조된 것이 많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거 봉사활동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사진 표창장 보면 안에 그 문구가 있잖아요. 예. 저것도 정경심 교수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검찰에 확인했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저건 이제 문건을 써가지고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문장을 쓴 한글 파일 있죠. 아래에 한글 파일. 그게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견되면 그러니까 직인도 가짜고 활동 내역도 가짜고. 네, 직인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저 아들 표창장 가지고 만든 흔적도 있고 저 표창장 안에 있는 문구 그것도 저 한글 파일에 문구가 적힌 파일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국 장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표창장 부분은 이렇게 명쾌하게 규명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표창장의 기준이 되는 활동 근거가 있느냐. 또 하나는 진위를 대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은 반박 불가할 수 있는 얼마든지 다른 거는 뭐 자녀 관련된 입시는 뭐 자료가 있니 없니 또는 사모펀드는 검찰 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표창장 부분은 명백하게 규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신뢰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지난 청문회에서는 이 동양대 표창이 가짜냐 진짜냐 따져보는 한편 이 봉사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질문 공세가 청문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7월경에 동양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봉사를 딸이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달까지 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창장 내용이 후보자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딸이 몇 개월 전에 이 대학교에 와서 먼저 봉사활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장려 봉사활동 기록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배우자의 동양대 교수 임명 전부터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아까 임명 전부터 적혀 있는 건 오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발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오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표창 위조, 활동 내역 위조 이런 정황이 검찰 수사로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글쎄요. 이 조국 지키기에 나섰던 여권 인사들의 입장도 꽤 난처해졌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조국 후보 반대하겠습니다. 이 청문회 때도 많이 이제 검색어에 오르내렸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장혜철 평론가님. 당시에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조국 장관 사태 김종민 의원이 앞장서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은 지금 일방적 내용만 가지고 위조로 몰고 가서 안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검찰의 기소 이후에 1심 판결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김종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조국 장관을 비유하다가 난처해질 만한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도 조국 장관 관련 보도가 118만 건이라고 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준으로 검색해 보니까 2만 8천 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청문회에서 서울대 재학생의 89.5%가 장학금 받는데 조국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 받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 예. 이 89.5%는 근로장학금, 연구지원장학금, 모든 장학금 다 포함한 것이고 조국 장관의 딸이 받았던 교회 특별장학금 같은 경우는 8%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8% 안에서도 조국 장관 딸 같은 경우는 장학금 먼저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억지로 비유하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팩트가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또 언론의 책임도 이야기해야겠죠. 뭐 방송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딸의 SAT 이게 미국식 수능입니다. 2200점에 가깝다, 거의 만점에 가깝다고 했는데 청문회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지면 1970점,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단국대 1저자 논문을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지만 지금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논문은 자료가 안 남아있지만 고려대 자료 목록 리스트에 보면 12가지 서류 중에 9번째로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틀린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는데 이철희 의원, 송기현 의원 책임지는 발언하고 있습니까? 또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사실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정정 보도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일방적 두둔과 비호가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을 추석 이후에도 악화시키는데 오히려 기여하지 않았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표창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예. 조국 장관 딸이 받은 표창장은 조작된 거다. 가짜다. 그리고 표창장에 왜 표창장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도 가짜다. 경력까지 가짜다.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검찰 수사에서 지금 증명된 거예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자신의 어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제출하면 돼요. 표창 원본이요. 그렇습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다고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낼까요? 다들 원본이 없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법무부 장관 물러나야겠죠. 이러면서 강하게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만큼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말이 조국 장관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지금 김종민 의원이 엑스맨이 됐다. 결과적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는 엑스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종민 의원은 아마도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 김종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표창장의 일련 번호 양식이 다르다고 동양대 총장이 가짜 의혹을 제기하는데 나는 표창장 일련 번호 양식이 다른 18개를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단순하게 조국 장관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예. 조사를 받아야 할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임명 뒤에도 오촌 조카, 딸, 부인 포함해서 조국 장관도 기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에 야당 대표 시절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었던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총리 본인과 새누리당에서 그 치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이게 국격의 문제다라고 4년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시계를 되돌려보면 조수진 부장 이렇게
인사청문회 위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의혹으로 낙마한 공직 후보자들이 많은데 조국 후보자와 이 인물들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전에 낙마했던 분들은 왜 낙마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천성환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구매 자금 스폰서 의혹이 있었는데 스폰서 없다고 했다가 누군가 기업인과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사진 한 장. 이게 문제가 돼서 본인이 물러났습니다. 이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김태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진 한 장. 박연차 모른다고 했다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정성근 당시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파트 양도세. 그 아파트 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내가 틀린 것 같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물러나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천성광, 김태호 이 두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낙마시켰던 분. 지금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인물들이 왜 낙마했는지 모른다라는 게 조수진 부장의 분석인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법적 판단 이전의 상식선에서 조국 장관 문제 아니냐? 예. 뭐 일각에서는 저 댓글과 함께 양파남이라는 수식어를 또 붙였더라고요. 이 부분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학 문제도 많은데 왜 조국 후보자만 매일매일 지적하냐라는 장혜찬 평론가님은 저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나경원 의원 자녀 입학 문제나 예를 들면 서울대 실험실 빌린 게 특혜가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고요. 형사 일부에 지금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과학경진대회 입상도 취소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왜 많은 언론이 지금 조국 장관에게 좀 더 집중하느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본인과 가족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바로 검찰 중역들에게 윤석열 총장 배제한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예. 일반 국회의원보다 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자리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형사 일부에서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 밝혀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에서 또 말을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게 데이터를 다룬 사람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국민 여론은 조국 장관이라고 한 개인의 인사청문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과 비교를 해서 자유한국당도 문제가 많은데 조국 장관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댓글에 대해서 답변들을 좀 해주셨는데 하나 더 있나요? 예. 민정수석 때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건 자신보다는 훨씬 깨끗해서 의미심장한 댓글인데 오늘 댓글 4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실시간 검색어를 짧게 한번 만나보고 오실까요? 이춘재 용의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영철 얘기도 했고 태풍 경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양준혁 야구선수 전 야구선수 양준혁 씨가 이제 성추문 폭로를 당했다가 이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강력 대응 불사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있는데 실시간 검색어로 오늘도 저희가 주로 다뤘던 내용들이 지금 상위권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